안녕하십니까. 장자에 있는 최경렬입니다. 인간세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공자와 안회의 대화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회가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 위나라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폭군이고 지 멋대로라 임금을 교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얘기했더니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세가 얼마나 어렵고 남을 교화시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일반론을 얘기를 하고 맨 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에게는 반드시 약 필유이으리라. 너한테는 이 약이 너죠. 너에게는 반드시 이 유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걸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써있자를 이제 위자로 보기도 했고 이유로 풀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너로서는 뭐뭐로써 어떤 수단을 가지고 뭐뭐로써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뭐로써 써있자 써서 너는 어떤 방법으로써 무엇으로써 그 사람을 하려고 그러냐 하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너한테 일반론을 얘기를 했지만, 너는 너 나름대로 어떤 뭐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교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보통 뭐냐? 써있자라는 거죠. 뭐뭐로써 할 때 써있자. 핵심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안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회가, 지난 시간에 공자가 안회에게 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안회가 선생님이 질문에 무엇을 가지고 무슨 수단을 써서 무엇으로 그 사람을 교화하려고 그러냐, 너 나름대로 방도가 있을 테니 얘기해봐라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끝났죠. 네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옳으니까, 스승으로서. 그러니까 안회가 이제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자의 코멘트, 아내가 대답하고 공자가 코멘트하고, 아내가 여기부터 또 얘기를 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긴 얘기죠. 공자의 코멘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답하고 공자의 코멘트, 대답하고 공자의 코멘트,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내가 대답을 하죠. 넌 무엇으로 그 사람을, 난 너한테 꼭 무엇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내 말 단이허 면이일즉 가호이까. 아내다운 대답이죠. 간결하고 핵심을 찔렀다고 아내는 생각했을 거예요. 단정하고 비우고 부지런히 애써서 일관성 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스승님이니까 가호와 이렇게 물은 거죠. 단이라는 건 단정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허는 일반적으로 이제 속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애를 쓰면서 이제 일관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이허 면이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내세운 거죠. 이걸로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이 오가 어찌 가능하겠느냐? 어찌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것으로 가능하겠느냐? 이양 위충 공양 채색 부정 상인지 소 불륜이 안인지 소감하여 이구 용여 기심하리라. 명지왈 일심지 덕도 불성한데 이황 대덕호와 장집이 불화하리니 외합이 내 불자라 기 용거 가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자가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하니까 문단이 바뀌었죠. 이양위층 공양. 문장 참 어렵죠. 장자 참 문장 까다롭게 써요. 이양위층 공양 채색 부정. 요까지가 이제 저는 이걸 주어를 안회로 봤습니다. 주어를 이게 왕으로 보기도 해요. 네가 그 유세하고자 하는 왕의 자세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단이허 면이일이라고 대답한 안회의 말을 공자가 이제 다시 사전식으로 풀이를 한 거죠. 네가 단이허 면이일이라고 했는데, 단이허를 일단 보자니. 단이허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여기서 잠깐 끊는다면 요거서부터 이제 면이 1이고 요것은 뭐겠죠? 이양위충 공양. 양은 양기죠. 음기와 양기가 있죠. 드센 기운. 이 드세다기보다 양기와 음기. 적극적인 기운이죠. 적극적인 기운을 가슴으로, 양기로 가슴을 가득,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아니면 양기를 최대치로 마음속에 담아 놓아서, 이 공자는 매우란 뜻이 있습니다. 매우 드러나니, 양기로 마음속을 가득 채워서 그러한 태도가 너무 드러나서 채색이, 몸과짐과 낯빛이 부정할 것이다.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우락부락 변한다는 거죠. 단이허해도 이런 태도가 사실 단이허다. 네가 말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네가 그러는 것을 보면 어기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싶어서 안쓰럽던, 아니 그 마음을 읽었던, 너한테 어긋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또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통 이제 서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를 구할 것이다. 단이허라는 게 이제 안여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속으로는 마음을 비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애를 쓰면서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공자는 단이허를 양기, 네가 단정하게 하겠다는 건 단정하게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허도 허한 상태가 아니라 허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너는 너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식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식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너무 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양 너무 드러나서 그 결과로 채색이 부정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냥 안단 말이죠. 알고서 이거 잘못하면 또 저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 너를 어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상대방의 태도를 너는 읽고서 인지소감,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잘 살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쓸 텐데, 이런 태도로는 네가 말하는 단이허 면이일, 이런 태도는 사람들이 이른바 일점지덕,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완성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대덕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장집이 불하 외합이 내불자 기영고 가호와, 너는 이러한 태도를 고집하겠죠. 이러한 태도를 계속 붙잡고 이러한 태도로 계속 견지하겠지만 상대방은 교화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 겉으로는 너와 잘 부합한다고 할지 몰라도 안으로는 불자, 너와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가 이제 욕한다, 이런 비판하다 이런 뜻인데, 네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한 그 허위 단이허 면이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밖으로는 뇌압하지만 안으로는 너와 네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너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그런 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겉만 합치고 안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하니 어찌 가하겠느냐. 아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연즉 그렇다면 저는 내직하고 왜곡하고 성의상비 세 가지를 하겠다.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되면 저는 내면을 곧게 하고 다음으로 바깥으로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며 세 번째는 성의상비 완성된 말 고전이죠. 고전 예로부터 내려온 완성된 말 완성된 말을 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경지와 비교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직 연즉 아내직이 왜곡 성의상비하리이다. 그리고 내직자는 제가 내직이라고 말씀드렸는 데는 여천위도 하늘과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보듯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무리가 된다는 것은 하늘이 여기 하늘이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죠. 인간은 모두 하늘의 자식입니다. 하늘이 낳은 거죠. 하늘이 낳은 존재죠. 하늘의 자식이 나와 같이 한다는 것을 나와 같이 함으로 모두 하늘이 사랑하는 자식, 하늘이 낳은 자식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낳은 하늘의 눈으로 볼 땐 인간이 왕이나 귀족이나 보통 사람이나 다 하늘의 자식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늘이 모두 낳은 자식, 하늘이 낳은 자식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오로지 자기의 말을 써서 기호인전지 기호인불선지야. 자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좋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불선지 좋지 않다고 바랄까요? 좋지 않기를 바랄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독이 기어는 사라는 얘기죠. 독은 사란 말이죠. 이제 기라는 건 이미 천자, 하늘이 낳은 존재라는 거죠. 나도 하늘이 낳은 존재, 저 사람도 하늘이 낳은 존재. 우리 똑같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내 혼자의 말로서 그 얘기하지만 그나나나 똑같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한 말을 나쁘게 하리라는 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의문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제 자신이 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길 바랄까요? 아니면 좋지 않게 생각하길 바랄까요? 그런 바람 같은 거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이런 것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같다고 할 것이니 이 어린아이에 같이 된 것이 하늘과 무리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동자 어린애는 천진무구하고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 천지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들 어린애와 같이 순진한 태도로 동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불선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 하늘과 똑같은 처지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 두 번째는 왜곡자. 내 직자는 내면이 정직하다는 얘기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준 어떤 고유한 성질은 아름답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외직자는 앞에는 하늘이고 여기는 여인이고 세 번째는 곰니다. 그쵸? 첫 번째 하늘, 두 번째는 여인 위치도. 왜곡자, 밖으로 오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사람과, 여기 필요 없다고 그러죠. 여천위도니까 사람과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곡권, 경은 손이고 기는 발이고 곡권은 몸 전체죠. 손의 자세가 공손한 것이고 기는 그 다리, 무릎이나 특히 무릎인데 무릎의 자세를 조심하는 것이고 곡권은 허리를 굽히는 거죠. 경기곡권하는 것이 인신, 남의 신뢰된 사람의 예법인데 남들도 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인지소이자, 남이 행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남 또한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 사람과 한 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는 거죠. 내면성을 얘기하고 외면적으로는 예의를 차려서 공손하게 행동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의상비자, 완성된 말, 고전적인 말, 옛날부터 내려와서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말을 하면서 그 윗사람에게 위에다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이것은 옛과 앞에는 천, 그 다음에 인 얘기했으니까 고 얘기하는 거죠. 요건 태도를 얘기하면 권위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옛과 무리가 된다는 것이니 그 옛 말은 고언이죠. 고언. 그 말은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그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우리의 교훈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 영원 불멸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가르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꾸짖는 것이다. 실제로는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적지신랴를 적지에서 끊는 거죠. 그리고 신랴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고언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지만 그것은 꾸짖는 말이다. 실제로는 비판한 말이며 이 실상 그러한 이치가 있다, 이렇게 끊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수월해 보이기도 하는데 고지유야 비오유야,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불위병,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생각이지, 네 말이지 하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옛 것과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 말이 되죠. 우리가 얘기할 때 권위에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바이블에 있습니다. 불경에도 이렇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하고 끄덕이죠. 옛부터 내려와서 수천년 동안 권위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고지유야 비오유야. 내가 고든 말을 하지만 잘난 척한다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고 불위병이죠. 요 고다. 이렇게 천과 인과 고, 이 세 가지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인고, 육아에서 하는 말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을 했죠. 말이 되네요. 천과 인과 고, 고전적 가르침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을 듣고 총리가 오가 어찌 가능하겠느냐, 되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 태다정, 법이 불설, 수고역 무지하리라.
태다 정 법이 불설이라 보통 읽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어떨까 싶어요. 태다 정법이 불설. 태다는 아내가 허위정 면일하겠다는 말에 이어서 공자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내직이 왜곡, 성이 상비라고 해서 또다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공자가 아니 너무 많아 지금 너 다섯 가지 얘기해. 다섯 가지 빼고 천지고 세 가지 얘기하니까 태다 너무 번다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태다 정하는 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너무 번다하다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말로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태다로 끊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넌 앞에서 면이일이라고 일자를 얘기해 놓고 지금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말을 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정법이 정법이 첩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정치나 네가 하는 말은 천인고 정치나 아니면 법도를 행하는 거가 똑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첩이죠. 첩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편벽대 치우치다 혹은 친밀하다 혹은 헷갈려요. 설로 보아서 무람없이 굴다 등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정법과 연결시켜 친밀하다 정도의 뜻을 일단 풀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넌 너무 지금 너무 번거로워. 네가 하는 말은 정치를 행하거나 법을 행할 때와 같아서 이것이 그 불설 친밀감이 없긴 하지. 이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정치나 친밀감이 없긴 하지. 그래서 이 정과 법처럼 견고하고 나름대로 논리적 기반이 단단하긴 해서 네가 죄를 받지는 않을 것이야. 고지고대로 해석하니까. 그렇긴 해도 여기서 끝이 말 거야. 정과 법이 다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치고 말 거야. 호가의 급하리요. 어찌하여 교화하는 데까지 미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지금 천인고 내직 왜곡 성이 상비라고 하는 말은 정법이 불설이기 때문에 이 견고해서 네가 죄를 받지는 않을 거야. 옳은 말만 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일 걸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 아니야. 교화시키는 거니까 그건 안 될 거야. 유사심자이니라. 넌 지금 사심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에서 가는 말이죠. 스승이 제자를 가리킬 때 권위적인 태도를 한다고 할 때 말일까. 스승의 마음을 좋은 뜻 아닌다 이거. 스승의 마음을 갖고 있어. 너무 권위적으로 네가 옳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듯이 하는 태도이구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구나.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는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흐름하고 이어서 보자면 내용 전개해서 보자면 지금 처음에 위나라고 가겠습니다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구체적인 저도 이런 방안을 5개를 얘기를 했죠. 5개의 방안을 얘기를 했죠. 근데 공자가 네가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다 하고 또 다른 심화학습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네 생각이 다가 아니라고 한 게 오늘까지죠. 지난주가 서론이라면 오늘 본론을 얘기를 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남은 건 뭐예요? 공자가 할 핵심 메시지는 얘기하는 3부에서 나온 거죠.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죠. 아내가 한 얘기는 육아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고 아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공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공자가 이러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과정에서 3부 마지막 부분이 되게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전환 과정에서 서사를 잘 짰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에피소드는 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대화로만 되어 있는데 언만 말로만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연상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올지 궁금하게 만들고 뭐야 이거 대체 하고 이 사람들 스릴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좋은 그림입니다. 잘 쓴 글이에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또 하나 얘기할 건 아내 캐릭터예요. 아내가 참 재밌는 캐릭터인데 논어를 읽는 분들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 결합시켜봐도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아내가 말이 거의 없어요. 공자가 아내의 행동을 보고 참 제 말이 없구나. 바보 아니야. 그러다가 아내의 행동을 보고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내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내가 말을 많이 하죠.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육아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근데 이게 논어에 나오는 아내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내가 길게 얘기하긴 하지만 뭔가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논어에서는 완전히 핵심을 찌르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자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공자는 아내의 긴 말을 한 말로 탁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놀라운 모습이긴 한데 뭐랄까 어떤 논쟁가의 면모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느끼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 시대에 들어와서 그 여러 가지 그 학파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논쟁이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그 논쟁가의 모습이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서론 본론을 읽었고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이 세 번째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세 번째 개념은 도대체 뭔지 궁금증을 제가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